자, 수술 후 눈이 안 떠진다.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술을 했다. 글쎄, 뭐 7시간까지 가는 건 좀 다른 거하고 같이 했나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또 한다고, 진찰 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미용, 특히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개원가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뭐 95%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험이 워낙 개원가 쪽에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는 뭐 대학병원 3달 기다려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성형외과 의견을 들을 때는 한 군데만 의견을 듣지 말고 최소한 두 군데, 세 군데는 의견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사실 다 다른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걸 듣고 본인이 판단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뭐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실제 수술 환자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눈을 떠지지 않은 경우가 그 대부분 다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수술 중에 우리가 국소 마취약을 주사를 놓잖아요. 수면 마취를 또 하죠. 일단 잠깐 재워가지고 아픈 주사를 놓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마취약의 작용 기간도 어떤 건 한 3, 40분 정도 되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이 지나요.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래서 이런 것들 소위 마취약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둘째는 눈 뜨는 훈련이 잘 안 된 분들 계세요. 눈 뜨라고 하면 계속 눈썹으로 뜨는 분들 계시거든요. 눈이 너무 퉁퉁하고 대부분 눈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계속 눈을 뜰 때는 눈을 또렷이 뜨지를 못해요. 눈싸움 하자 그러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눈싸움을 못해요. 계속 눈썹을 치게 뜨는 분들. 그건 뭐 오랜 기간을 눈 뜨는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죠. 왜? 피부가 많이 덮여 있어서 눈이 아주 조그만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눈 뜨라고 해도 눈 뜨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할 때 의사가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셋째는 수술 직후에 붓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분다가 눈꺼풀은 굉장히 얇고 예민하고 하루에 10,000번 이상 깜빡이는 움직임을 하는 데죠. 거기다 마취약을 내고 우리가 어떤 조작을 했고 붓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무거워지죠. 붓는다는 건 결국 혈관 외로 액체들이 많이 나와서 무겁게 붓는 거죠. 퉁퉁하게. 눈 뜨는 근육은 굉장히 얇은 작은 근육입니다. 이걸 눈을 깜빡깜빡하고 우리가 뜨고 또 감고 감는 근육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활발한 곳인데 예민하고 근데 무거우니까 눈을 뜨는 것도 깜빡이 아니라 꿈뻑하게 되고요. 그렇죠? 다 감기지도 않고요. 떠지지도 않고요. 당기는 것 같고요. 무겁고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눈 뜨는 힘이 좋은 사람들, 아주 눈 뜨는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금방 팍팍 뜹니다. 그런 분이 한 60, 70%는 되시죠. 그리고 한 20, 30%는 조금 뜨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한 5%, 10%는 아주 뜨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경우에도 눈 뜨는 힘이 조금 약한 경우에는 확 눈 뜨는 게 힘들어지죠. 솜이 물 먹은 것 같이 눈꺼풀이 물 먹은 것 같아서 눈 뜨는 근육이 조금 약하면 눈 뜨는 건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낫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상처가 생긴 다음에 낫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잼은 피가 나오고
또 피를 지혈하려고 혈구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낫기 시작하는 것이 콜라겐이 형성되는 겁니다. 딱딱하게 형성되죠. 그게 이제 4주, 6주 걸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일찍 되면서 예를 들면 눈 뜨는 근육이 쉽게 움직이도록 그 주에는 지방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딩 한다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쉽게 하게 되어 있는데 피부 쪽하고 이 쌓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 유착이 되게 됩니다. 그럼 눈 뜨는 근육이 힘이 좋아도 눈을 못 떠요. 의외로 그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착이 눈뜨는 힘이 좋은 분들 그냥 풀리기도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눈을 다 못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유착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예민한 일들이라 별별 경우들이 다 많습니다. 근데 뭐 너무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아주 눈이 예민한 눈이고 느낌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눈꺼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안검 하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눈을 다 뜨지 못하는 경우에 수술 전에는 모르다가 수술 후에 나타나요. 오른쪽 왼쪽 조금 차이가 나고요. 체크를 하고 시진도 하고 검사도 해보지만 그와 실제와 또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뭐 괜찮겠지 하고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면 눈 떠짐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덜 떠지죠. 그런 경우에는 뭐 필요하면 다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눈뜨림이 조금 약한 사람들, 그러니 명백하게 눈뜨림이 확 약한 사람들은 뭐 명백하게 고치면 되지만 아주 살짝 그럴 경우에 조절을 안 하고 지났다가 다시 눈뜨는 힘이 약해서 다시 조금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단 1회적 수술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양측이 대칭이 아니고 크기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단 1회적 수술을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진다. 뭐 대부분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러죠. 야, 그런 걸 왜 미리 몰라? 사실 그것을 미리 다 한다는 건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5번째, 6번째죠. 마지막으로는 수술할 때 잘못해서 안검 거근을 절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거죠. 뭐 거진 없지만 눈 뜨는 근육을 자르거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잘라가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많은 손상을 줬을 때는 눈을 당연히 못 뜨게 되죠. 그건 뭐 명백하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이건 뭐 가장 눈꺼풀 수술에서의 기본은 눈 뜨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칠 안검 거근을 눈 뜨는 근육을 의사가 실수로 잘랐다 하는 경우는 거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아마 붓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한 건 관찰입니다. 기다려라. 좀 더 두고 보자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많아요. 당장 내가 불편한데 왜 기다리라고 그러냐. 예,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약을 먹고도 이게 잘 맞나 어떤가는 피검사를 해서 또 확인을 하고 또 병원을 가보죠.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눈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나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붓기가 가는 기간은 보통 1주 내지 2주입니다. 그러니까 1, 2주 기다려보면 대충 판단이 쓰고요. 그때 눈 떠짐이 너무 덜 떠진다든지 하면 그때 수정할 기회가 첫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을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이 의사들 트렌드가 여러분이 불편한 상태로 오래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취는 보통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다 끝납니다. 길게 봐야 수면 마취도 그렇고 뭐 국소 마취도 일찍 깨져 우리가 한두 시간 내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찰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처를 할까? 나아지면 좋고요. 대부분은 다 나아지지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유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 이것도 3개월, 6개월 기다리라고 예전엔 그랬지만은 지금은 보통 2, 3주, 빠르면 한 달 내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것이 눈 뜨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유착된 걸 풀어보고 눈 뜨면 확확 잘 떠지면은 이거는 흉터 조직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그걸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한 경우 의사가 그런 일은 거진 없지만 그거는 쉽게 들어서 다시 봉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떠진다고 하는 것에 눈 떠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이 떠지고 안 떠지고의 기본은 위에 보시면 홍채의 위를, 이건 동공이죠, 이건 홍채죠. 홍채 위를 1, 2mm 가릴 때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동공과 홍채의 맨 윗부분에 사이 정도 있을 때가 제일 편하지 않나. 이런 정확한 무슨 1 더하기 1은 2처럼 공식이 있다거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마다 다 수치로나 또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냥 보통 기준을 눈동자는 다 보이고 여기 홍채가 조금 가리워야지 홍채까지 다 노출되면 곤란하다. 특히 밑에까지 노출되면 이거는 뭐라 그러죠? 고스트, 귀신? 눈이라고 하죠. 또 사배간 이런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만일 동공의 윗부분까지 이거보다 더 밑으로 하죠. 그건 명백한 안검하수고 더 눈 뜨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눈이 안 떠지는 눈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하고 제일 많은 것은 역시 붓기고요, 마취고요. 아주 드물게 유착으로 생기는 게 제 생각에는 한 1, 2% 정도 있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절단됐다 하는 경우는 거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명에 하나 있을까 없을까? 거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냐면요. 그건 이제 눈 수술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눈 자체가 계속 수술할수록 흉터로 쌓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할 때마다 흉이 많이 생기죠. 상처 생긴데 또 상처 내고 하니까요. 그럴 경우는 해박적 구조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성형외과 눈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한 서너 군데 의견을 들어보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